무관료는 세금이 전혀 없는 완전시장, 세금 없는 완전시장. 그다음에 수정이론은 법인세 고려한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 종종 등장해요. 물론 역사 문제처럼 그렇게 내진 않겠죠. 다음 중 MM 무관련 이론이 발표된 연도는 이렇게 내진 않겠죠. 그렇게 내는 건 아닌데 MM 무관련이라는 표현 대신 MM은 58년도 이론 이렇게 내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정이론 몇 년도? 63년도야. MM 수정이론은 63년도 이론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자 이제 MM 이론은 자 주장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표를 보시면 각각 1명제, 2명제, 3명제죠. 그 밑에 부제목 보세요. 1명제는 이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야. 자본구조에 따라 기업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2명제 자본구조에 따라 자본비용이 어떻게 될 거냐. 자본비용에 대한 얘기고, 3명제는 거기에 신규 투자형 거부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규 투자형 거부율은 투자한 자본 비용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래서 3명제는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다만 그 논리 구조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핵심은 1명제와 2명제다. 물론 결론은 잘 알고 있죠. 지금 제목이 무관련율이잖아. 자 그러면 자 아까 5번 문제 풀 때 얘기했죠. 자본구조로는 두 회사를 비교한다면 어떤 상태로 비교해라.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은 동일하고 오로지 자본구조만 다른 회사를 비교하는 건데, 자본구조 다른 회사를 가장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보다 아예 부채가 없는 회사하고 부채 있는 회사를 비교하는 거죠. 단 다시 얘기하지만 두 회사는 매년 보는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은 같은 거예요. 오로지 이 자본 구조만 다른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두 회사의 기업가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럼 이론적으로 기업가치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기업가치 뭐야? 자 미래에 벌게될 현금 흐름의 현가죠. 그래서 이제 두 회사의 미래에 벌게될 현금 흐름 파악에다가 걔를 적정한 방법 통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 구한 다음에 과연 자본구조와 기업가치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자 두 회사가 미래에 벌게 될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본 쪽에서는 이거 사장할 때 얘기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접근한다. 채권자 주고 구에다 합산해서 기업 현금 흐름을 구한다. 그때 무성장 연구기업 요거까지 확인했죠. 채권자는 이자, 주주는 순이익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 우선 주주 현금 흐름은 순이익인데 세금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영업이익에서 이자만 빼면 되죠. 자 우선 무부채 기업 볼까요? 부채가 아예 없잖아요. 그럼 채권자한테 준 이자도 아예 없고, 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이자만 빼면 순이익인데 이자도 없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그냥 영업이익이 주주 거야. 영업이익이 주주 순이익이야. 부채 있는 회사는 채권자한테 이자 주죠. 주주께 요 이자 뺀 거죠. 그리고 다시 더해서 기업 현금을 구해봐.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무관련 이론하에서는 부채 쓰든 안 쓰든 기업 입장에서 측정된 현금 흐름을 비교하면 똑같아요. 또 구체적으로 얼마? 그냥 영업 이익만큼 똑같이 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 가치라는 건 이 미래에 벌게 될 현금 흐름들의 현가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우선 이 부채 없는 회사 거 볼까요? 매년 요만큼 번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발생해? 자본구조 기본 가정이 뭐야? 매년 똑같은 영업이익을 영속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현금 흐름도 매년 요만큼씩 일정하게 영속적으로 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연간 버는 금액을 적정 할인율로 나누면 되죠. 이때 MM이론에서는 요 부채 없는 회사의 가치평가에 적용할 자본비용을 별도로 요렇게 정의하고 있다. 로죠. 자 부채 없는 무부채 기업 자본비용이에요. 얘도 13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부채 없다는 건 뭐가 똑같아? 영업위험만 부담한다. 그래서 영업위험만 반영된 자본비용. 자 이걸 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채 없는 회사 자 매년 버는 현금 흐름을 그 회사 할인율 로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돼. 근데 결과적으로 L 회사도 다르지 않다. 왜? 버는 게 똑같잖아요. 버는 게 똑같으면 거기에 맞는 할인율을 동일하겠지. 그럼 L 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 일명제 통해 두 개 확인하셔야 돼. 일명제 주장의 핵심 결론은 뭐고? 예. 그래서 만약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만 동일하면 비록 자본구조가 달라도 기업 가치는 절대 다룰 수 없다.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계산해야 된다면 그 기업 가치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연간 버는 영업이익을 영업위험 반영한 자본비용 로로 나누어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MM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기업 가치 결정하는 게 결국 분자의 영업이익 분모 로우잖아요. 그럼 이 값들은
원래부터가 근본적으로 자본구조, 부채 얼마 쓰는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 얼마 벌 거냐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투자하느냐와 관계된 거지. 영업이익이 MM에서는 NY라고 쓰지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EBIT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 비용 차감 전 성과이기 때문에 이건 부채 얼마 쓰냐, 자본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 관계 없이 결정나는 사업의 성과잖아요. 그래서 자,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또는 그 회사가 투자해 놓은 자산의 이 수익성을 보여주는 게 영업이익이야. 그럼 영업이익 크기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 이와 관계돼 있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아까 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업위험 반영된 자본비용이죠. 영업 우연 뭐라 그랬어? 오로지 그 회사가 하는 사업의 우연일 뿐이다. 얘도 자본구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기업 가치는 얘가 결정한다. 회사가 부여한 자산의 수익성, 그 다음에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우연, 영업 위험이 결정하는 거고, 부채 얼마 쓰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야. 두 회사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규모로 해. 근데 어떤 회사는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해, 어떤 회사는 절반 부채 써서 사업해. 그러면 자기 자본만으로 하냐, 절반 부채 쓰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있는 사업만 통일하면 그 자체로 이미 기업 가치는 결정난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두 회사가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일명제고, 그 이명제. 자, 자본비용. 자, 자본비용은 첫 번째 자기 자본비용, 두 번째 자 가중 평균 자본비용. 여러분들 자기 자본비용 아까 1절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성장 연구 기업의 자기 자본비용 뭐다? 연간 주주 순이익을 자기 자본 시장 가치로 나누면 된다. 이 주석이 있어요. 사실 MM 이론이라도 자기 자본비용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성장 연구기업 기준의 이 논리 써서 해결하시면 돼. 여러분들 기본세에서는 이제 이 MM 이명제 식이라고 하죠. 요거 도출 과정 간단 소개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은 여기서 도출돼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일명제 결과를 갖다 붙이면, 자 그러면 요 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식이 얘고 얘를 통해서 얘가 도출돼 나온 거기 때문에 계산상은 이 식을 쓰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요. 다만 자 실전에서는 그냥 가능하면 MM 이론일 때는 MM 공식을 써라. 왜냐면 요 식은 이 식이 적용 가능하도록 자료만 주어지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간혹 자료의 형식상 요 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면 요 식에서는 반드시 부채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부채를 얼마 쓰고 있는지를 금액으로 정보를 줘야 돼. 근데 자, 부채에 대해서 부채 정보를 금액으로 주는 문제도 있지만 이 부채 비율을 주는 문제도 있다. 만약 부채 비율로 부채 정보를 주면 요 식을 사용 못해요. 금액이 있어야 돼. 반면에 MM 공식은 부채가 금액이든 비율이든 다 오케이야. 어떻게 주어도 다 적용 가능해. 그래서 가능하면 MM 공식을 쓰라고 하는 것이고, 다 이제 MM이 이 식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이 자본구조에 따라 자기 자본 비용이 이제 어떻게 변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도출한 거예요. 자, 보니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로 더하기 로 마이너스 KD의 S분의 B야. 자,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요 중에 로, 이건 여러분들 CFM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CFM 관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서 영업비용이 뭐야? 베타 유지. 이걸 증권상세에 집어넣어. 자, 그러면 바로 이 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증권상세의 기본 구조가 뭐야? 자, 무위험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 거기에 좀 베타 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로우는 무위험 이자에다가 영업위험에 해당하는 베타를 통해 나온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위험 프리미엄, 이 ORP라는 게 오퍼레이팅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로우가 무위험의 영업위험 대가가 반영된 값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파이낸셜 리스크의 재무위험 대가다. 재무위험 얘죠. 부채 사용 관련 의미죠. 그건 하마도면과 똑같아요. 만약 부채가 전혀 없으면 이건 빵이잖아. 부채 없으면 얘밖에 없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지. 아까 부채 없는 회사의 자본비용이 로우였잖아요. 부채 있으면 부채 없을 때보다 결국 요만큼 대가가 더 추가로 요구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재무위험 대가야. 그래서 각각 이런 의미고, 자 그럼 이제 자본구조와의 관계야. 만약 부채 사용이 늘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영업위험은 자본구조와 전혀 관계없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자본구조가 바뀌어도 이 영업위험 반영한 대가 이건 절대 바뀌는 거 아니다. 반면에 부채 늘어나면 얘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이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자기자본비용은 점점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부채 쓸수록 주주가 더 많은 재무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부채 소양이 증가할수록 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 자기자본비용은 점점 상승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뭐 기본서 잘 정리한 사람들은 이 결론은 너무 단순하니까 기억하고 계시겠죠.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자본구조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애매무관련의 결론이죠. 더 구체적으로 그게 로로 일정하다 이거죠. 자, 이거를 좀 확인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원래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원천비용 평균 낸 거잖아. 그런데 애매무관련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금 무시하고 세전 타인 자본비용 그 다음에 자기자본비용을 구성비례에 따라 평균 내면 돼요. 사실 뭐 계산하려면 이거 구하면 돼. 근데 이거 구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이 로값, 곧 부채 전혀 없었을 때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또는 영업위험 반영한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이 값이 항상 나온다. 자, 수리적으로는 요 자기자본 비용이 자본구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부채 쓸수록 점점 상승하잖아. 그래서 자, 요 식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수리적으로 이거 정리하면 항상 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아까 1절에서 공부한 부채 소형 증가 시 가중평균 자본비용 상황에 나타난 두 가지 효과 기억납니까? 하나 보였어요? 타인 자본비용 처리 효과. 또 하나 자기 자본비용 상승 효과죠. 이 애매무관련 구조 하에서는 바로 그 두 개 효과가 요게 정확히 상쇄가 되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상반된 효과가 애매무관련 이론하에서는 정확히 상쇄가 돼. 그래서 아까 뭘 강조했어? 자기 자본비용 상승 효과. 단순히 자기 자본비용 상승한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본비용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야. 타인 자본비용 저렴 효과 마찬가지. 타인 자본비용이 저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하락 효과예요. 그 두 가지 가중평균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절대 자본구조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 항상 로로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자, 관련해서 그 뒤에 그 간단 예제 있죠. 그거 잠깐 보실까요? 예, 308페이지. 자, 무부채 기업 A기업 영업이익 2천 그 다음에 자본비용 10%. 그럼 무부채 기업과의 자본비용이죠. 뭔가요? 이게 로예요. 부채 없을 때 자본비용 MM에서 로야. 자, 그리고 A기업과 기대 영업이익 및 영업위험 통일한 B기업 이자율 6%짜리 만만큼 연구부채 사용하고 있다. MM을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자, 1번 두 기업 기업가치와 자기자본가치. 자, 기업가치는 뭐 아까 일명제에서 요거죠. 부채 쓰든 안 쓰든 매년 버는 영업이익을 그냥 로우로 나누면 돼요. 영업이익 2천 로 10% 그냥 나누면 돼. 그럼 A나 B나 기업가치는 둘 다 2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자기자본가치는 기업가치가 총 자산가치니까 거기에서 주어진 부채만 발라내면 되죠. 물론 A는 부채가 전혀 없으니까 요 기업가치가 전부 자기자본가치고 B는 부채만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자기자본만. 근데 이 본문은 두 기업의 자기자본비용, 가중평균 자본비용. 우선 A는 무부채죠. 그럼 무부채 기업한테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세 개가 항상 같은 거예요.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이나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나 또 그 회사의 자본비용 로는 항상 같은 거다. 자, 자기자본비용과 가중평균 자본비용 같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100% 100% 자기자본이잖아요. 그럼 가중평균 할 게 있나요? 자기자본 비용에 자기자본 비율 100%잖아. 두 개는 항상 같은 것이고 그게 무부채 기업 자본비용 로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기업 건 따로 구할 거 없어요. 자기자본 비용도 10%, 가중평균 자본비용도 10%. 자, 이제 B기업은 부채 쓰고 있잖아요. 자, 자기자본 비용은 애매한 공식을 쓸 수도 있고 1절에서 공부한 자기자본 비용의 정의 연간 주주 순이익을 자기자본 같이 나눠서 구할 수도 있다. 그럼 원래 정의대로 한다면 자, 물론 아직 세금은 없죠. 그럼 순이익은 얼마?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만 빼면 되지. 자, 영업이익 2천 이자 6% 만이에요. 600이겠군요. 그럼 2천에서 600 빼면 1400
뭘로 나눠? 자기자본 가치로 나눠. 자기자본 가치 만 14%. 이제 MN 공식을 쓴다면 로 더하기 로 빼기 KD 부채이자율 S분의 B야. 로 10%, 로 빼기 KD 10 빼기 6%. S분의 B죠. 자기자본 만, 요거 부채야 만, 요 비율이야 S분의 B. 똑같이 나와요. 14%. 이거 항상 같아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MM이론 하에서 자기자본비용 구해야 된다면 그냥 편하게 이 공식을 그냥 쓰는데 익숙해져라. 그다음에 가중평자원비용. 가중평자원비용은 MM 명제를 잘 정리했다면 따로 구할 거 없죠. 부채 쓰든 안 쓰든 또는 부채 얼마큼 쓰든 가중평자원비용은 무조건 얼마라 그래서 로죠. 그래서 비록 부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구하나 마나 아까 주어진 로값 그냥 10%가 나오는 거예요. 단 굳이 확인하고 싶다면 가중평자원비용 그냥 정의대로 구하면 돼요. 원천별 비용끼리 평균 내면 되잖아. 단 세금 없으니까 세전 그냥 부채 6%, 자기자본 14%. 자, 부채 거 6%, 자기자본 거 14%두 개를 구성비율에 맞춰서 총 2만 중에 각각 반반이네요. 반반씩 평균 내 10% 나오죠.